노예의 길 6번째 우리가 시간으로 부정선거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미국에서 일어나고 전 세계에 일어났던 부정선거는 중공의 세계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야욕이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의 비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다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흰 말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있는 그 흰 말 탄자와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슨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싸우시더라라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결말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흰말의 의미를 우리는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흰말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교회의 갈 길이요, 또 그를 하나로 핵심적인 단어로 말하면 바로 자유라는 의미로 우리가 그것을 해석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와 복음은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이기며 하더라라는 말씀처럼 이 세상의 복음과 자유가 앞으로 나가는 데는 거저되는 것이 없고 모든 게 희생과 믿는 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이 복음과 자유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더라.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과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라는 말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날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결코 거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는 희생과 헌신하는 교인들의 순교자적 피값으로 교회는 세워진다라고 우리가 터툴리안이라는 역사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앞으로 나가는데 그 복음에 저항하는 적 그리스도를 우리는 세 마리의 말로 표현하는데, 그거를 시대적으로 구분하면 붉은 말은 바로 구약 시대의 왕정제도, 그 다음에 검은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유럽의 중세시대를 이뤘던 1000년 동안의 그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으로 기독교인들을 다 실었던 이 로마 교황청. 그러면 오늘날 청황색 말은 무엇이냐? 그거는 오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왕정제도의 독재제도와 그 다음에 로만 캐톨릭의 그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 합쳐진 그리고 가장 최악의 적그리스도,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곧 공산주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재는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선과 악의 싸움에서 선은 하나님의 복음과 자유요, 악은 바로 공산주의의 사고방식이다. 공산주의와 오늘 우리가 싸우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하나님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오늘 이 땅에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 분이 바로 어떤 이름으로 오시더라? 바로 진실과 충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그분은 무엇과 싸우느냐? 바로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데, 그 공의와 정의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냐? 거짓과 허위와 사기와 이런 모든 것을 합쳐는 바로 적그리스도,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와 싸우는데, 그 사탄 마귀의 정체는 곧 공산주의라는 이름을 잇고 그 속에서 그들이 내뿜는 것은 거짓과 사기다. 그것과 오늘 예수님의 복음은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교회가 또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야 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충성,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충성의 자세, 우리는 그것을 충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과 싸우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진실밖에 없다. 그래서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 우리 함께 한 번만 따라 합시다. 진실은 반드시 거짓을 이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세상을 볼 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봤을 때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를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는 영안이 띄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띄어져야만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그 영안이 띄어져야만 이 세상과 천국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띄게 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라는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자유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 세상의 자유가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와 있고,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리며 살며, 그리고 마지막 천국은 결국 모든 허물과 모든 압박과 모든 사슬로부터 우리가 풀어져서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교동문 시간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걸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오늘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백마탄 자의 정체는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천사장 미카엘이 오늘 이렇게 요한에게 오늘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오늘 거기에서 19장 8절에 보면 오늘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은 거기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세마포가 무슨 뜻이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말씀에 대한 충성이요, 그 다음에 진실이라는 이름을 갖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입는 옷이 바로 세마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까 우리가 읽어온 본문에 보니까 이 세마포는 예수님이 오늘 이 백마탄자가 그것을 입었는데 그 옷이 붉게 물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세마포 흰 옷이 붉게 물들었는데 왜 붉게 물들었느냐?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희생과 헌신과 악에 대한 싸움을 통해서 그들이 몸에 뿌려진 땀과 눈물과 피로 섞여진 그 옷이, 그 피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세마포에 그것이 물들어서 그 옷이 붉게 물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입으신 그 세마포의 옷은 붉어졌는데 그 붉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피 뿌려진 성도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뿌려진 피가 튀겨서 예수님의 붉은 옷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마포를 입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의 세마포를 입고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 우리는 매일매일 교회에 올 때 붉게 물든 세마포를 입고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오늘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우리 흰 옷을 입고 또 세마포를 세상에 나가 또 세상의 악과 거짓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입은 이 백마를 탄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과 싸우느냐? 오늘 봤더니 그 백마를 탄자가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싸우더라 그랬어요. 공의를 위해서 싸우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 내가
기준이 된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지혜의 기준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는, 그것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기준, 그것이 바로 공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우신 백마를 탄 자의 무릎과 다리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더냐? 거기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흰말 탄 자의 정체는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오늘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데 무엇과 싸우느냐? 적을 모르면,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우리가 나와서 싸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보면 이 세상이 보인다 그랬죠, 그죠? 그럼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이냐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선과 악의 싸움인데,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모르면 내가 싸우려고 하는 주적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전쟁 준비를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내 몸을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은 선과 악의 싸움인데, 선은 무엇이냐? 선은 무엇이냐? 선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 세상의 모든 헐벗고 죄의 사슬에 맡겨 있는 그런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를, 제도를 택하여서 복음이 앞으로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정치 제도를 가지고 세상에 선을 이루려고 애쓰는 바로 자유민주주의.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죠.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가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이 자유민주주의를 앞으로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세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위해서 패권 전쟁을 이루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했죠. 미국이라는 나라와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왜 중국 공산당은 왜 세상에 미국과 전쟁을 하려고 할까요? 결국 자기가 패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악의 세력인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야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에게 지금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럼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을 조국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이라는 게 있어요.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이 무엇이냐 하면, 한국은 극동지방에 있는데 그 아시아와 전 유럽의 그 관문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 한반도라는 땅이에요. 그래서 대륙 세력이 러시아나 중공이나 그 아시아에 있는 그 대륙 세력이 해양으로 나오려면 어디로 통해서 나와야 되느냐? 한반도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저 유럽 세력이 태평양을 건너서 아니면 대서양을 건너서 밑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그 아시아 대륙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슨 땅을 밟아야 하느냐? 바로 한반도 땅을 밟아야 돼. 그러니까 한반도라는 나라는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592년에 그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우리는 명나라인 중국의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너네 한반도 조선 땅을 밟아야 되니까 조선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거기를 진행하게 하라는 게, 그게 그들의 명분이었어요, 일본에. 그러니까 조선의 왕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중국으로 가기 전에 먼저 일본과 조선이 전쟁이 일어난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이에요. 그것도 결국 무엇이냐?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 땅을 밟고 지나가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정명가도라 그러죠. 명나라를 피기 위한 길을 만들어내라. 그게 바로 그 히데요시가 이야기했던 정명가도라는 명분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1900년 초에 우리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한일 합방을 한 그런 치욕의 굴욕의 그 역사도 바로 그러한 지정학적 운명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대한민국의 시대적 운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구한 말에 세계 정세는 그때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제1의 국가였어요. 지금은 세계 제1의 국가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패권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1900년 초만에 1800년 말 1900년 초만 해도 그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유럽의 영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패권국이었어요. 그러면 세계의 패권국은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것을 견제하게 돼 있어요. 다른 나라를 2위국이나 3위국이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그 나라를 먹어서 힘이 세지면 결국 1위 나라에 도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는 러시아라는 그 무시막지한 나라가 남하하기 위한 길을 막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영국의 패권국이 가져야 할 그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자기 혼자서는 멀리 떨어진 이 조선 땅까지 와가지고 전쟁할 수 없으니까 그때 일본이 중국을 먹으려고 하는 야욕을 알았기 때문에 영국이 일본과 영일 그 협상을 맺어서 영일 동맹을 맺었어요. 그 동맹을 체결한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가 남쪽으로 조선 땅에 들어와서 해양 쪽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선 땅에서 이 러시아 세력을 막으려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어요. 그때 일본이 조선 땅을 먹는 것, 대한제국을 먹는 것을 영국이 그것을 유럽에 있는 나라나 모든 열강들이 그것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그 당시에 누구였느냐? 이승만 박사였어요. 이승만이 봤을 때 대한제국이라는 땅은 유럽에 있는 많은 열강들이 또 중국과 러시아의 그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의 그 강력한 힘이 조선을 먹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우리끼리 독립전쟁을 해도 이 열국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이들은 이미 결정된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승만이 그때 내세웠던 우리가 독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외교를 통해서 우리 독립을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승만의 외교 독립론입니다. 그래서 1차 체제전쟁이 우리가 1950년도부터 3년 동안 1948년 동안 1차 체제전쟁이 일어나요. 1945년도에 우리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했는데 우리가 독립군들이 나가서 전쟁에 싸워서 독립해서 이긴 게 아니라 연합군이 일본에게 항복을 받고 일본에게 속해있던 모든 식민지들을 전부 다 독립시켰어요. 그래서 1945년도에 우리가 독립국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독립을 하고 나니까 북쪽에는 러시아가 무너지고 1917년에 러시아가 무너지고 소련 연합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소련이 북한을 쳐들어오게 됐어요. 소련이 북한을 먹어버렸어요. 스탈린이. 그리고 남쪽에는 이제 여러 정치애들 우리가 공산주의를 해야 된다 아니면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여러 사람들이 파벌들이 섞여가지고 남한에는 막 좌지우지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945년 10월 달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귀국을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도에
우리나라가 1948년 5월 달에 남쪽의 단독 투표를 통해서 남쪽에 1948년 8월 15일에 남쪽에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만든 게 오늘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북한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공산주의자들, 남한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이 남모던 그 남노당의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몰아내고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를 우리는 대한민국의 1차 체제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있다가 1950년도에 스탈린이 북한의 김일성을 꼬드기고 또 모택동의회를 움직여서 남한을 침공한 것이 1950년 6월 25일 2차 체제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연합군을 이끌고 인천 상륙작전을 이루어서 우리가 2차 체제전쟁도 비록 통일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남한만은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드는 2차 체제전쟁을 그래도 이겨냈어요. 그리고 1953년도에 이제 전쟁이 이제 그치고 휴전을 맺어서 그 이후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약 80년 동안을 이승만 대통령이 최근에는 그 한미 상호 동맹을 맺어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자동 개입을 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준다라는 그 협정을 맺음으로 우리는 무기가 없어도 우리가 힘이 없어도 미국의 어마어마한 그 힘을 이용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공업화를 이루고 발전을 이루고 그 다음에 선진화를 이루고 산업화를 이루고 오늘날 민주화를 이뤄냈다는 거죠. 그 80년 동안. 그런데 1989년도에 소련 체제가 무너졌어요. 소련이 무너졌어요. 그저 공산주의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북한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한국의 남한 쪽에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해서 이들이 약 한 70년 동안 이 공산주의자들이 종북주의자들 이들이 우리 지하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교조를 만들고 민주노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종북주의자들이 공부를 해서 우리법연구회를 만들고 뭐 민주화를 위한 뭐 변호사협회를 만들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법조계에 전부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교육계의 전교조, 경제계의 민노총, 사법부의 이 우리법연구회, 국제민변 이런 데에서 각층에서 이 공산주의들이 진지전을 펼쳐서 지하에서 활동을 해서 그들이 법적인 지위를 얻어서 세상에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지금 이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3차 체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 워낙 지금 그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북한이 원자폭탄을 만들면서 모든 인민들을 헐벗게 만들고 그런 시대 속에서 중국의 시진핑이 권력을 잡고 중국을 완전히 공산화 체제를 만들고 중국의 공산당 CCP 차이니즈 커뮤니스트 파티죠. 그래서 우리 CC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중국이 이제는 한국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우리는 1953년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함으로 말미해서 우리가 안정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더 이상 안보 걱정 없이 경제 발전에 매진을 하고 교육 발전에 매진하고 사람들에게 복지 발전에 매진하고 있는 동안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서서히 힘을 얻어서 이제 북한의 종북주의자들, 주사파주의자들이 대한민국에 암약을 하면서 온 각계각층에 전부 다 공산주의자들이 포진을 하게 되니까 이제 중국이 이때다. 이제는 남한을 공산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직접 전쟁을 못하지만 남쪽의 남한을, 대한민국을 먹으면 이제 우리는 세계 패권을 우리가 갖는다. 제가 이 그림을 그려놨죠. 파란 화살표는 지금 누구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미국과 중국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중공은 호시탐탐 남한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왜? 지금 세계의 패권과 패권 전쟁이 이르는, 미국은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갖고 있으면 중국을, 러시아를 얼마든지 공산주의를 견제해낼 수 있어요. 그만큼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한미동맹이 미국과 맺어져 있으니까 이 종북, 중국에 있는 공산당들이 한국과 중국을 미국을 어떻게 하지? 디커플링. 떨어뜨리면 그것을 남한을, 대한민국을 자기네가 차지해버리면 이제 미국은 정말 세계에서 12국가요, 군사적으로 5위 국가인 대한민국을 중국이 먹어버리면 미국의 패권을 도전하기에 너무나 쉬워진다는 거죠. 이런 야욕을 가지고 중국이 지금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먹고 있는 중이에요. 엄청나게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10만 명 이상이 남한의 땅들을 다 사버리고, 아파트들을, 건물들을 막 사고, 시골에 있는 땅들을 사버리고, 저기 전라도 쪽에 있는 무인섬들을 다 중국 사람들이 지금 사고 있어요. 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재위하던 시기에 중국 사람들, 화교들이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하되 절대로 땅을 못 갖게 했어요. 재산을 못 갖게 했어요. 돈은 벌어라. 그러나 부동산이나 건물 같은 거는 못 갖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화교들이 한국에 발을 못 붙이고 전부 다 돈을 벌어서 떠났어요. 중국집을 해가지고 돈은 벌었지만 거기다 재산을 거기다 한국에 둘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떠나버렸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미 그때 그 사실을 안 거예요. 중국 사람들한테 이 재산권을 허용하면 중국 사람들이 한국 땅을 다 먹어버리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금지시켰는데, 오늘날 이 남한의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걸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땅의 엄청난 부분들이 지금 중국 사람들에게 지금 땅이 지금 다 팔려버렸어요. 미국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 두 번째 재선을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중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땅 지금 너네가 산 값으로 다 팔고 떠나라.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아예. 왜? 미국도 중국의 작전을 아니까요. 중국이 그 14억이라는 인구들이 미국 땅에 들어와 가지고 온 땅을 중국 돈으로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그리고 땅을 어떤 데를 사느냐? 아주 요지를 사요. 미군 부대가 있는 주변의 땅, 미국의 정보기관이 있는 주변의 땅. 그래서 거기서 전부 다 그 도청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의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그대로 지금 한국에 써가지고 한국 땅이 지금 중국 손으로 다 넘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중국은 미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느 땅을 가져야 돼요? 남한 땅을 가져야 돼요. 대한민국을 가져야 돼요. 대한민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 미국은 힘을 못 쓴다는 거죠. 왜? 코앞에 미군이 지금 평택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험프리 미군 부대를 만들어 놓고 이 미국이 거기다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냐면 세계에서 가장 현대화되고 세계에서 가장 최신화되어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미군 기지가 지금 평택 험프리 기지예요. 그런데 왜 용산에 있던 그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옮겼느냐? 평택에 있어야 중국을 전부 다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겼는데 중국이 이제
그거를 알아차리고 어떻게 하지 남한 정치권을 전부 다 이제 중국 편으로 만들어버리면 미국은 꼼짝 못한다. 그게 바로 이들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작전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거는 부정선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정선거. 아무리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하고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가져도 선거에서 부정을 일으켜가지고 선거를 좌파들이 이기게 하면 국민들이 아무리 소리쳐봐도 법률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나라가 좌경화되고 붉게 물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들이 공산당들이 야욕을 부리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모든 중국의 시진핑이 되고 이후에 시진핑이 뒤에서 그 브레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왕후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국의 1대1로 그 다음에 대선 공작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팔과 다리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차얼화카의 한팡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중국인이 한국에 와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계의 사람들을 전부 다 포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들이 포섭당한 사람들과 전부 다 사진 찍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죠. 이것을 미국 트럼프는 2016년에 자기가 1차로 대통령이 됐지만 2차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배한 사실을 바로 이 중국 공산당의 이 부정선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2024년도에 다시 재도전을 해서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척결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6,500명의 변호사들을 모든 선거구에 다 갖다가 배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앞으로 4년 동안 4년 내로 부정선거의 정확한 그 모든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만약에 부정선거라는 것을 그냥 말로만 하고서 4년 뒤에 선거에서 지면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도왔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감옥에 가야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년 동안 해야 할 일은 뭐냐? 철저히 부정선거,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를 파헤쳐서 전 세계를 공산을 시키려고 하는 이 CCP, 그 야욕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클린턴까지 전부 다 소환을 해서 지금 CIA, FBI 그런 모든 정보기관에 이 간첩들이 있다는 걸 전부 다 캐내서 그 증거들을 찾아내서 이들을 감옥에 가둬야 바로 중국의 CCP의 야욕을 온 세상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4년 임기 동안에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체를 파헤치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3년 만에 파면당하는 것처럼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처럼 감옥에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한 가지 잘못한 게 뭐냐? 대통령 되자마자 이것을 파헤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팔다리들이 전부 다 간첩 소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결국 되치기를 당해서 지금 임피치먼트 당해서 지금은 윤석열을 꼼짝 못하는 감옥에 지금 갇혀있다. 이것이 앞으로 4년 후에 3년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를 파헤치지 못하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도 감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실체를 파헤쳐야 돼. 그 실체가 바로 뭐냐? 정의예요. 정의. 진실. 선과 악의 싸움에서 선이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기반을 마련해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자세히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귀를 크게 열고 미국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일 때 10월 달에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미국에 보내서 전쟁의 개념을 확대를 시켰어요. 우리나라 1953년대에 이루어진 한미 방위 조약의 3조를 지금까지 모든
전쟁은 총을 쏘고 포를 쏘고 비행기가 폭탄을 터뜨리고 막 이런 전쟁을 우리는 전쟁의 개념으로 봤는데, 지금 현대에 와보니까 그것만이 전쟁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침투, 또 부정선거같이 사람들을 쇠뇌시키고 부정선거같이 사람들이 몰래 들어와서 가짜신문주로 투표하고 하는 이 모든 전쟁도 전쟁이다. 그래서 그 전쟁을 우리 뭐라고 부르느냐? 하이브리드, 복합된 전쟁이다. 하이브리드라는 뜻이 복합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도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서, 만약에 어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거짓과 이 악의 부정선거를 일으킨다면 이것도 일종의 전쟁이니까 동맹국이 와서 함께 조사하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전쟁의 개념을 확대시키게 작년 10월 달에 하고 갔다라는 얘기죠. 블링컨하고 우리 한국의 외교부 장관, 또 그다음 김용은 국방부 장관, 이거를 한미 방위 상호 보호 조약의 3조를 이렇게 확대하고 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거 한판민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찰 하커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남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포섭을 했어요, 돈으로. 그래서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이 중국의 돈을 먹은 사람들이 많은지 숫자를 세울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짓말로 전부 다 프레임을 전부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도 부정선거 얘기하면 아유 저 음모론자, 부정선거를 얘기하면 아유 저 가짜 거짓말하는 바보, 이렇게 사람들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거를 통해서 선거에 패배한 사람이 이거는 부정선거 있었습니다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선관위원회에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정치계에서 쫓겨나요. 저 사람은 저 음모론자야, 저 사람은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프레임을 매겨가지고 그 사람을 정치계에서 쫓겨나니까 정치인들은 누구도 부정선거를 당해놓고도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못해. 오히려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정치계에 못 들어오게 만드는 이런 어리석인 일을 지금 한국에서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 전화기를 만약에 어디다 놓고서 잘못해가지고 제가 그 전화기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의심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의심스러우면 나는 그 의심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 누군가가 가져간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경찰이 입화해 가서 확인해서 그 사람이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의심을 품는 마음을 저버리든지 아니면 어떤 그 범인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문제가 뭐냐? 선관위원회에 가서 내가 내 한 표를 잊어버렸어요 하고 하는데도 선관위는 뭐냐? 아유, 그건 우리 실수였어요. 그거는 뭐 그 선거에 어떤 영향을 못 끼치니까 한두 표 가지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러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다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야, 그 선거 한 표 가지고 뭐 세상을 그 무리를 일으키려고 그러냐? 그게 뭐 선거에 아무런 영향도 못 끼쳤는데 그거 가지고 또 선거를 하면 우리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선거하는데. 여러분, 선과 악의 구별이 뭐예요? 우리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이름이 뭐라고요? 충신과 진실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공의를 위해서 싸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지금 진실의 세상인가요? 이 세상이 충신들이 살아가는데 충신들이 존경받는 세상인가요? 아니에요.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진실을 얘기하려고 하면 선관위 우리 서버를 까봅시다. 부정선거 일어난 거 우리가 한번 해결합시다. 누구도 거기에 귀를 안 기르는 거예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밝혀내려고 하질 않아요. 왜? 밝혀지는 순간 중국의 그 음모가 다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돈을 먹었기 때문에
입 싹 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진실과 충신의 이름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까 예수님 입었던 그 세마포 옷, 믿는 자들의 피 방울이 튀겨진 그 붉은 옷을 입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붉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거짓과 싸우다가 피 튀긴 그 피를 묻은, 피 묻은 옷을 오늘 예수님이 입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의 행동을 우리는 세마포 옷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거짓이 있으면 한 번 눈을 감아줄까요? 두 번 눈을 감아줄까요? 세 번 눈을 감아준다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한 번 거짓말한 사람은 한 번 거짓말하기는 어려워도 두 번, 세 번, 10번 거짓말하기는 쉽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정치인들이 과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인가? 아니라는 거죠. 다 자기의 국민들의 공의와 정의보다는 자기의 사리사욕과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불의한 돈이라도 돈만 많으면 된다. 전부 다 눈 감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 오실 때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그때 함께했던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의 핏물이 튀겨서 예수님의 옷이 붉어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지금도 우리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지금 이게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뭔 걱정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세상에 적용시켜야 할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입고 계신 그 피 묻은 붉은 세마포,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복음을 위한 전쟁, 싸움, 투쟁을 통해서 일어난 피튀김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